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9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26일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기해년 임신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자, 원래 을목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을이죠. 을에다가 제가 항상 천간, 식간을 말할 때는 뒤에다 오행이라고 하는 목화토금수를 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을목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원래는 을이죠. 천간 10가지 중에서 두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 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죠. 어저께 간목은 양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면서 목에 해당이 되죠. 을목은 그래서 음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목. 자, 을목을 보게 되면은 형상이 마치 백조가 호수 위에 딱 이렇게 그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것이 새 을자에 해당이 되면서 을목을 나무로도 보지만 이걸 새로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실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목화솜으로 만든 실 같은 걸로 장갑 같은 것도 짜고 그러는데 이런 실 같은 경우도 을목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즉 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요. 성질상으로는 음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목은 회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유를 하면 이제 어저께 공부했던 것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해서 크고 위로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아니면 편백나무라든가 이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같이 좀 뻣뻣하면서 고지식하면서 이런 좀 강한 그러한 성향의 목을 간목이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음목이면서 회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향천성이 있어서 곱게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굴곡져서 예를 들면 넝쿨 식물 같이 이것저것 감고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줄기라든가 이파리가 이렇게 감목처럼 이렇게 뻣뻣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이 회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초를 뜻해 화초. 물론 화초 자체도 뭐 크고 굵직굵직한 뭐 서양랑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회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이렇게 국세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길가에 피는 뭐 잡초라든가 쑥이라든가 기타 뭐 강아지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되게 연약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연약하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참 자꾸 주변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호박넝쿨이라든가 뭐 박나무 같은 그러한 나무를 갖다가 이런 을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양간인 간목의 용도와 성질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음간인 을목의 성질, 그 다음에 그 용도도 다릅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 양간으로서 진기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곱고 향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목 같으면은 그 용도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작벌에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으면은 아무리 을목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을목을 배워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겠고요. 을목의 용도 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뭐 지나가는 꿀벌이라든가 해서 아름다운 자태와 그 다음에 매혹적인 어떤 향기를 주변에 이렇게 퍼뜨려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연꽃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교가 이게 불교다 보니까 그래도 꽃 중에서 그래도 화사하게 핀 뭐 연꽃, 뭐 수국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목 같은 경우 왕하게 되면 드렸듯이 경금으로서 작벌에서 동량지목으로 쓰지만 그래서 이제 그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나무가 어떻게 돼요? 커야 되잖아요. 크고 튼튼하고 막 이래야 되죠. 뭐 우리나라는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렇게 뭐 그런 쪽에서 나무가 좀 잘 자라는 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들을 이제 수입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나무가 휘거나 그렇게 되면은 용도가 없겠고요. 나무가 또 옹이가 이렇게 베겨도 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좀 곧게 위로 자라면서 그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베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용도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꽃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어떤 왕새라든가 왕새 뭐 크고 굵을 필요가 없습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 같은 경우는 왕새 즉 크냐 작으냐 이런 것이 튼튼하냐 이런 것이 좀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왕새보다는 조후 있잖아요. 을목 같은 거는 그래서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로서는 을목의 뿌리를 자양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을목, 화초가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름 같아서는 개수가 좀 중요한 용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 같은 겨울에는 병화가 뭐 중요한 용신이 되겠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왕쇠보다는 한난 조습에 대한 어떤 중화, 즉 조후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을목한테 중요한 것이고요. 그 조후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글자가 바로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사시사철 병화와 개수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화초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면서 입추가 지나야지만 미월에서 이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계절로는 가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을. 근데 가을인데 어떻게 돼요? 처음 들어오는 입문 단계에 있는 가을이라 해서 초가을이다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유식하게 맹추 내지는 초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신월이라고 하는 것, 6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행상 어떻게 돼?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사령하는 금왕절에 해당이 되죠.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인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사령하는 때라고 해서 봄은 목왕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4, 5월은 화가 관장을 했죠. 그래서 화왕절이면서 화가 왕해지게 되면 매우 뜨겁고 덥죠. 그래서 4, 5, 미월까지 본다라고 했더라도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신유월은 이제 가을이면서 금이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 해자월은 어떻게 됩니까? 수가 왕하면서 겨울에 해당이 되죠. 제가 자꾸 원래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해서 진술충미까지를 붙여주어야 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진술충미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충미는 이거는 목왕절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원래 진술충미월은 뭐예요? 토왕절이죠. 토왕절. 그러면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런 문턱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목이 왕한 것으로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로는 신유술에서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이 왕한 쪽에 편들어져 있으면서 토가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축월은 해자축에 있으면서 겨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가 왕한 것으로 보지만은 원래는 토가 왕한 계절 진술 충미,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여름에 있기 때문에 화가 왕한 쪽에 포섭되어 있으면서 그 금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죠. 그러면서 화가 왕하면서 기본적으로 본기 자체는 토가 되기 때문에 진술충미는 다 4개월에 그래서 말하기를 4개월에 사우에 기생한다 그러죠. 사우에 기생 자 사우에 기생한다 그래요. 토라고 하는 것은 사우라고 하죠. 내 귀퉁이죠. 그래서 인묘진 봄의 한 귀퉁이, 그 다음에 사오미라고 하는 또 여름의 한 귀퉁이,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의 한 귀퉁이,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의 한 귀퉁이에 이렇게 기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왕한 계절은 아니잖아요. 그죠? 목왕절, 토왕절, 화왕절, 수왕절은 자기가 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 딱 끼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스스로 토가 왕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은 사우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인묘는 목이 왕할 때 진을 약간 빼고 이렇게 진술충미로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 한번 설명을 해본 거고요.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떻게 돼요? 기후 쪽으로 보게 되면 여름 같은 것은 매우 뜨겁고 겨울은 매우 춥죠. 하지만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계절에서 매우 차가운 계절로 가는 과도기적인 계절이 바로 이 신유술 가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지만 매우 차갑지도 않지만은 뜨거운 기운이 점점 하강하는 추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가을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서늘하다 그래요. 서늘하다. 우리 가을 같은
가을에 밖에 나가게 되면 반팔을 입고 나가게 되면 약간 오싹하면서 소름이 싹 돋죠. 그렇게 소름이 돋게 만드는 그런 그 차가운 기운을 우리가 말하는 서늘하다라고 표현하고, 이걸 좀 더 유식하게 하면 기운이 있다. 숙살 기운이 있다. 내지는 이거를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 약간 엄숙하면서 약간 서늘한 기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가을 신유술월의 그런 기후의 특성인 것이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차갑진 않지만 서늘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을목 자체가 그러한 서늘한 기운에 태어난 그런 회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가을에 태어나는 가을에 피는 꽃이 뭐가 있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코스모스 내지는 어떻게 돼요? 들국화 같은 것도 가을을 대표하는 꽃에 해당이 됩니다. 코스모스, 들국화. 그래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마치 코스모스 내지는 들국화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나갔는데 가을에 가을 운동회 같은 거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그래서 운동회 같은 거 하고 요즘은 서울 도심지에 있을 때는 뭐 주변에 물론 이제 인공적으로 심어놓은 코스모스라든가 화초들이 있었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서울에 살았어도 변두리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이 다 논이고 밭이고 그냥 다 이렇게 논두렁 같은 그런 데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나오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핀 코스모스가 엄청 많았죠. 흐드러진다 그러죠. 흐드러지는 그런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있었는데, 가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서늘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면 좀 햇볕이 좀 쨍쨍쨍쨍 내려쬐줘야 가을에 그러한 서늘한 기온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이 코스모스라든가 들국화 같은 것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햇볕이 좀 쨍쨍쨍쨍 내려쬐줘서 좀 온기를 약간 이렇게 상승시켜 줘야지만 화초라든가 이런 것이 꽃을 피울 수가 있겠고요. 또 화만 있게 되면 화만 있고 물이 없게 되면 아무리 가을에 피는 꽃이라 하더라도 물이 없게 되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은 연후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들국화, 기타 여러 가지 회목들이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수가 있기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 자체의 신궁 안에 임수라고 하는 신중 임수가 있죠. 신궁 안에는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 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원령 자체 임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수가 있는 것에 비해서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임수는 그 공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없는 중에 물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가을에 청승맞게 철양맞게 하늘에서 비만 내리고 하늘에 햇볕이 내리쬐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꽃이 피다가 가을에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꽃이 피다가 햇볕이 없고 비만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음농습중이라고 하죠. 음농습중. 음이 너무 짙어지고 음농습중 음이 짙어지고 습기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콩나물 같이 어떻게 돼요? 파랗게 좀 파랗게 되면서 이파리가 돋고 그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은농수증하게 되면은 콩나물과 같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급선무, 화를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충분히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개수가 좀 있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가을에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데, 자, 이 병화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목화통명이라고 하죠. 물론 정화도 목화통명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꽃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러한 것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는, 즉 조우의 기능이 크진 않다 하더라도 가을에 좀 숙살하는 그런 서늘한 기운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조우의 기능도 가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게 되면 금왕절에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을목의 입장에서 간목 같은 경우는 능히 적경금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력과 힘이 있지만 을목은 회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금이 너무 왕하게 되면 을목은 상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을목을 상해하는 것을 또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을목이 신호를 태어났을 때 병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봤을 때 세 가지의 이로움, 즉 목화통명의 이로움, 조우할 수 있는 이로움, 그 다음에 금이 을목을 상해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이로움에서 세 가지의 이로움, 즉 일신삼익이라고 하죠. 하나의 것으로서 세 가지의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존신이 되는 것은 병화인 것이고요. 여력 있을 때 개수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을목이 아주 좋은 꽃을 피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밖에 들판 나가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들판에 나갔을 때 코스모스를 딱 보는 느낌하고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비가 오는 중에 코스모스를 보는 그 느낌을 한번 몸소 한번 느껴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을목이 신월 태어났을 때는 개수 수보다는 일단 병화가 있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고요. 그냥 무라일체가 돼서 내가 코스모스 옆에 있으면서 내 자신이 한번 코스모스다라고 자신을 코스모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무심코 서 있어 보면은 그런 느낌, 어떤 기후적인 느낌 그런 것도 매우 몸소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하는 것 물론 이렇게 책을 보고 이론을 습득하고 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어차피 음양 오행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어떤 이치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느끼기보다는 몸으로 느끼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체득하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리 공부하다가 약간 막히는 것이 있을 때는 먼 산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좀 진정시키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간단히 보고요.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음목인 을목이 양금인 신금을 받죠. 신금 안에 있는 경금이 봉기죠. 그래서 음금이 양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주의 격국 자체는 기본적으로 정관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의 을목은 절지로서 매우 약하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을 특해서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신 약하고 관성은 왕하다 해서 관왕하다라고 이렇게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 자체를 가지고 격을 잡긴 하지만 월지 월령에 있는 중기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중기 가지고 그 격을 잡겠죠. 그래서 을목일간이 임수를 보는 것은 음목이 양의 수를 보고 수는 목을 생하니까 인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인 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그 다음에 인성이 일간을 생할지는 국세니까 이것은 뭐예요? 관성이 인성을 생해서 인성이 서로 일간을 생해줘서 서로 상생한다라 그래서 이거는 관인상생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정관격의 신약 관항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빼고 이거 생각하지 않고 일지와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요 격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은 임수가 투출한 것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임수를 격으로 잡고요. 격이 정인격으로 잡고 그 다음에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해주니까 이거는 관인상생하는 것이 사주의 격이 맞다. 요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국세의 격을 보면 요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간인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즉 왕세에 크게 치중한다라고 했지만 음목인
을목 같은 경우에는 신월 금의 왕한 때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음간이기 때문에 너무 왕할 필요는 없죠. 뭐 난초라든가 화초라든가 이런 것이 뭐 팔뚝만치 굵고 먹고 뭐 어디다 쓸 겁니까? 꽃만 이쁘게 잘 피우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신월에 태어났을 때 너무 왕세에 치우칠 필요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기후 자체, 조우 자체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월은 매우 서늘하고 좀 한기가 있기 때문에 화를 봐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금을 좀 억제시켜주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성을 식신이나 상관으로서 좀 절제시켜주는 그러한 관성을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국세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관성이 왕한 중에 임성을 쓰게 되면 이거는 관인상생으로서의 격은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사주국세가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약한 을목 입장에서 금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특히 이게 개수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 임수는 개수와는 달리 대해수, 큰 물에 해당이 되니까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모왕자쇠가 되죠. 일간 자체 을목은 약하면서 인성인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이거는 모왕 자세가 되는 것이고요. 너무 물이 많게 되면 나무가 물에 뜨게 되죠. 이거를 수범 목부가 되고요. 내지는 수다 목부가 됩니다. 이거를 그냥 단 두 자로 보게 되면 부목이 된다 하죠. 나무가 물에 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왕하기 때문에 토로서 임수를 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을목이, 간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지로 뿌리만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큰 물이 난다 하더라도 을목이 떠내려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 내지는 뭐 깻잎 심어놓은 거 이런 거라고 봤을 때 뭐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은 다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죠. 우리 같은 경우 논에다 벼를 심고 가을에 벼가 이제 이삭이 다 패가지고 조금 있으면 추수를 해야 할 것인데, 가을 같은 경우에 게릴라성 폭우 같은 게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 뚝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저기 논밭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나무 같은 경우는 쓰러지지 않잖아요. 근데 벼 같은 경우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벼가 쓰러져 버리죠. 그러면 농부들이 또 물 빠지게 되면 그 벼를 세우지 않으면은 벼가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돼서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하고 달라서 물이 많게 되면 더 수범목보, 즉 부목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와 같으면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이 되는데, 자, 임수가 신월에 통근해서 임수 자체가 매우 왕한 중에 연지에서 다시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굉장한 왕수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밭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 벼가 내지는 여러 가지 화초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들이 심어져 있는데, 가을에 임수가 해수까지 이렇게 통근해서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가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뚝 터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방해야 되는데 신금이 아니라 기토 가지고는 이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죠. 요 물이 막 넘쳐 흐르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삽질해가지고 뭐 흙 부어봤자 그 떠진 툭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덤프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포크레인이랄까 같은 중장비가 와가지고 순식간에 많은 흙을 갖다 쏟아 부어야지만 그 뚝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기토 가지고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오늘 일지인 을미일주가 되는데,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을목이 미에 통근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을목 같은 경우는 아무리 미토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 이건 수다 목부 뿌리가 뽑혀버려. 나무의 뿌리는, 즉 간목의 뿌리는 위로 나무가 10m, 20m 자라면 그만큼 땅속으로 깊이 뿌리도 10m, 20m까지 내려가야지만 그 나무가 큰 바람이 불어도 버틸 수가 있는 것인데, 을목 자체는 뿌리가 깊지 않죠. 그래서 무토가 목을 쓸 때는 을목을 쓰지 않고 간목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저렇게 미토 일지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저것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물이 휩쓸고 내려가면 금방 휩쓸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사주는 그 다음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의 기운이 하나도 없죠. 아까 말했던 음농습중이 되는 거예요. 음농습중. 쉬운 말로 지금 가을에 비가 한
일주일, 2주일째 너무 많이 내리고 햇볕은 조금도 비치지 않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뚝 터져가지고 지금 을목이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비가 그치고 나서 뚝 터진 뚝을 무트로서 제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 있어줘서 빨리 을목 주변을 뽀송뽀송하게 말려 주어야지만 을목이 다시 생기를 되찾아서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생시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좋은 생시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병자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면 지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금왕절에 임수가 투출해서 정인격이 돼서 관인 상승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왕절에 수가 됐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수도 왕한데 이 왕금의 생조를 받는 임수가 투출했고요. 연지에서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가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조해주는 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니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정인이고 편인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너무 많아서 을목에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 3주까지의 문제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면서 토가 있다 하더라도 미토, 기토 가지고는 왕수를 제어할 수 없다. 병은 있는데 약이 없는 그러한 3주에 해당이 됐겠죠. 근데 시지에서도 다시 자수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신해 뿐만 아니라 시지에 있는 자수까지 임수 입장에서 자수는 양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가 더 극왕해지게 되고요. 기토는 벌써 사수 독립됐겠고 을목은 부목이 돼서 떠내려가고 있겠죠. 아무리 병화가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왕수가 병화를 파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병화도 아무리 태양지화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 병화 일간이 아니라 병화 자체가 약한 중에 수가 왕하게 되면 아무리 천하 제일의 병화라 하더라도 임수의 극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병화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지만은 자수가 오히려 수를 더 극광하게 만드는 오히려 병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시를 한번 보죠.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일단 자체 중요한 것은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무토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미토의 뿌리를 두고 투출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원령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그렇게 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토가 있어서 수를 제할 수 있는 어떤 여건 물이 터졌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어떤 중장비를 내가 갖추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서 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여건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토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화가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무토 자체가 수에 비해서 약간 약하니까 화가 있어서 토를 화생토해서 도와주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얻을 수 있겠는데 인목을 보게 되면 을목이 여기에 통근도 할 수 있겠지만 인중에는 지장간이 어떻게 돼요? 인중 병화가 있죠. 다시 인궁에는 지장간이 무토, 병화, 그죠?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간목 있죠. 간목.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인궁이 목이 왕해서 토를 파해서 없애버릴 것 같지만은 인중에 있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암생 스스로 약간 그래도 화가 토를 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대운에서 울로의 흐름에서 화토운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병자시에 비해서는 무인시라고 하는 것이 일간도 뿌리를 얻겠고요. 무토도 뿌리를 얻었고 그 다음에 불시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우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진시를 보죠. 경진시가 되면 일단 진토가 있긴 한데 이 진토 가지고는 진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진토 자체가 습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은 그리 크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한 거죠. 아까는 이게 경진시가 아니었을 때는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아서 이거는 정인격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면은 임수로서 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금으로서 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정관격에다가 이것도 이건 아까는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건 정인격이지만 얘로 잡게 되면 정관격이 되면서 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관인상생이죠.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관인상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격은 아까 정인격에서 관인상생이 되는 거고요. 지금 경진시가 되면 정관격에 관인상생이 되는 것은 뭐 비슷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관이 투출했으니까 육친으로 듣고 봤을 때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 바른법 윤리도덕이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 정관은 좋은 곳이다. 그래서 이거 경금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해 할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목의 용도는 간목 같은 경우는 작벌해서 농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간목은 경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작벌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목 즉 간당간당한 그런 화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관인 경금이 됐던 칠살 편관인 신금을 받던 어떻든 관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을목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렇게 첩신되어 있어서 을경이 합해서 금이 되면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로 탐합하게 되면 반드시 을목이 어떻게 돼요? 경금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경금은 정관이니까 매우 탐합하려고 할 것이고요.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을목은 뭐예요? 정제죠. 내 처 내지는 내 남편이라서 서로 마음을 주지만 이것이 바로 영화에서 봤을 때 뭐예요? 적과의 동침과 같은 그러한 것이죠. 나방이 불빛을 너무 좋아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촛불에 자기가 뒤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을목이 경금이 정관이지만 자칫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만날 때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개 또 이렇게 된 사람들이 남자 만나면 남자로 인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남자로 인해서 좀 많이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인 경우 그런 것을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괜한 공명심 같은 거 있죠. 괜한 어떤 명예심 같은 걸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적과의 동침 같은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신을류시가 된다라고 하면 천간으로 갑을목이 있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내막으로 봤을 때는 신유금, 시지에 신금, 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사주 국사가 되겠고요. 사주 자체가 갑신을류시가 되면 금수가 다시 왕량해지기 때문에 사주의 균형이 크게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